안녕하세요. 하나고 16기 국어 담당하는 손석표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고 2학년 문학 내신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신 수업 어떻게 하는지 안내 드리려고 영상을 마련했어요. 궁금하신 부분은 아래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은 가장 빠르게 회신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4기부터 수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6기, 이제 올해 17기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데 벌써 수업을 한 지가 10몇 년이 됐더라고요. 참 뭔가 애정이 많이 가는 학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막 친구들이 정말 순박하고 막 진짜 그랬던 친구들인데 벌써 사회인이 돼가지고 가끔은 이렇게 연락을 오래 하고 지내는 친구들은 막 명함 갖다 주면서 선생님 이제 취업도 했어요. 막 이런 거 보면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친구들이 대학에 좀 붙어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서울대도 가고 카이스트도 가고 뭐 고대도 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연락 와가지고 자기가 수능 공부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수능 학원에서 배운 것들보다 문학 내신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배운 국어적인 통찰력을 근거로 오히려 수능 점수가 좀 잘 나왔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문학 내신 점수가 잘 나오면 기본적으로는 하나고에서 수시 쓰기가 참 유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상대평가 과목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 등급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신의 수시 결과가 꽤 많이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잘 챙기셔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얘기를 조금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난해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수업하지 않는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와, 진짜 이거는 너무한 것 같은데요. 1학년 외부 지문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알고 계셔야 돼요. 똑같이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됐을 때 1학년이 있고 2학년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선택지에 나오잖아요. 선택지에 나오면은 나름 익숙합니다. 이게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1학년 외부 지문이 생소한 지문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 생소한 지문들은 선택지에서 생소한 게 아니라 보기에 나오면 되게 생소했어요. 막 성남풀이라든지 이런 거 아마 학생이 보면은 기억날 거예요. 막 성남풀이란 작품 같은 거 난생 처음 보는 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 나오면은 생소한데 선택지에 나오면 그래도 좀 익숙하거든요. 근데 2학년 외부 지문은 선택지부터가 매우 생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학생이 보면 좀 더 잘 알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공부를 꾸준히 해온 학생들도 다 처음 보는 텍스트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실제로 이거는 그 학년의 선생님의 특성이라기보다는 2학년 외부 지문 자체가 기본적으로 1학년이랑은 다르게 조금 전반적으로 매워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본적인 감상 능력을 좀 많이 묻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술형이 조금 고배점으로 깔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고배점으로 깔린다는 거는 그냥 서술형 한 문제에 10점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건이 복잡하다, 조건이 복잡하지 않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문제고 실제로 시험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문제의 복잡도와는 별개로 실제 시험장 안에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의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이미 10점짜리를 보게 되는 순간 심정적으로 조금 쫄아요. 좀 편한 말로 말씀을 드리면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박의 판돈이 서술형이 5점짜리라고 얘기하면 뭐 도박 판돈이 뭐 5만 원 같은 느낌이라면 서술형 10점이면은 10만 원짜리 도박판이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똑같은 난이도인 것 같은데 단순히 배점이 높은 것 때문에 손이 발발발 떨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맨 마지막에 그냥 이 문제 하나를 남겨놓고 풀어가지고 득점을 하겠다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아무튼 다양한 전략들을 갖게 되는데 타 학교에 비해서 이 정도 배점의 서술형을 주는 학교가 되게 드물거든요. 뭐 맥스로 따져봤자 한 8점 정도가 일반적인 서술형 최대 점수인데 하나고는 계속 10점짜리 점수를 주는 서술형을 많이 출제를 하더라고요. 뭐 이거 밑에 보시면은 이게 모범답안이거든요. 모범답안 길이가 꽤 짧아요. 모범답안 길이가 꽤 길어요. 그쵸. 모범답안 길이가 꽤 깁니다. 이건 작년 1학기 시험지여서 올해 이제 교과서가 바뀌긴 합니다만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개가 개예요. 근데 이렇게 길이가 긴 것들이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만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아마 영상을 보는 학생들이라면 작년에도 이 정도 길이였던 것 같은데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굉장히 긴 길이의 서술형을 요구를 했지만 이렇게 배점이 높은 서술형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배점 높은 서술형이 나왔을 때 자기가 얼마만큼 침착하게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쓸 수 있는가 이런 측면이 조금 있다는 거예요. 외부 제재를 역시나 열심히 활용하고 있고 굉장히 생소한 것들을 많이 보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또 특이하게 생소한 줄만 알았더니 익숙한 것도 나름 나왔어요. 그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교과서 본문으로는 최두석의 성의 꽃이라는 시 많이 읽어보셨죠? 최두석의 성의 꽃이라는 작품이 출제가 됐고 노래와 이야기라는 작품이 외부 제재로 출제가 됐는데 이 노래와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미 기출이 한번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출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는 게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를 학생들에게 계속 공부를 해라 이런 압력을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교과서 첫 해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창비 문학을 선택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지난 교육 과정에서는 원래 작년까지라고 할까요? 작년까지는 해냄 문학 교과서를 썼거든요. 이 해냄 문학 교과서가 굉장히 마이너한 교과서입니다. 이거 선택하는 학교가 진짜 드물거든요. 그런데 이제 창비 문학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 메이저 출판사거든요. 창비는 창작가 비평. 그래서 그 창비가 메이저 출판사인데 이 메이저 출판사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학교 내부 사정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존에 너무 생소한 교과서를 쓰다가 교육과정이 벌써 여러 번 바뀐 동안 함께하고 있는데 교육과정 바뀐 동안 계속 해냄을 쭉 써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창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메이저한 출판사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지만 좀 재밌는 부분은 이게 교과서가 바뀌었어도 그 지난 교과서와 겹치는 지문들이 꽤 다수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 2학년 문학교과서에서 출판사랑 상관없이 누구나 다루는 작품들이라는 건 사실 조금 일반적으로 그 바운더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출판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교과서랑 겹치는 지문은 꽤 많고 그것이 많다는 것은 그동안 쌓인 기출문제가 꽤 많다. 그동안 기출문제가 쌓인 게 많다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자료의 레벨이 학교 시험에 매우 가까운 형태의 자료를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게 공지를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16기 친구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궁금했나 봐요. 그래서 방학 동안 교과서 뭐 쓰냐 하니까 창비 쓴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그 부교재 얘기는 아직 확정을 안 해주셨더라고요. 부교재를 예전에는 조금 그 기출의 미래 같은 거 썼었는데 작년에는 기출의 미래를 선택을 안 했었거든요. 학습량이 너무 많다라는 컴플레인이 있어서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범위가 조금 많이 확대가 됐었어요. 그 전에 교과서를 많이 안 쓰고 프린트랑 부교재 위주로 출제를 했었는데 작년 경향만 놓고 보면은 교과서가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과서가 바뀐 첫 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면은 교과서 많이 쓸 거다. 다행이죠. 왜요? 기존 교과서랑 겹치는 부분이 많은 범위를 다룰 테니까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요. 전 이거를 조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모먼트인데 누구라고는 이렇게 딱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이렇게 선생님들 개성이 매우 강한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다뤄야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얘기를 굉장히 오래 하시고 그걸 시험에 실제로 출제를 하기도 한단 말이죠. 이거 작년에 서답형 문제인데 그 허난설원의 규언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근데 그 허난설원의 규언가에서 시적 화자가 그 검은고를 타는데 그 검은고에서 검은고 소리를 설명할 때 소상야우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중국 고사에서 소상팔경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학교 수업 시간에 이 소상팔경을 전부 다 써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써준 다음에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제목을 쓰는 거예요. 이거 수능에 나오지 않고 교과서 범위에서 아득히 벗어나 있고 진짜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잡담처럼 한 내용을 서술형으로 총 배점 7점으로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험 전날에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칠판에 써줬는데 외워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기들도 설마 이게 나올까 싶으면서도 외워갔는데 그게 실제로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타 학교랑 다르게 이런 것들이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조금 다룰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진짜 굉장히 생소하죠. 이런 것들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중국 고사 자체를 그대로 묻는 거는 사실 국어 시험의 영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한문 시험, 한문 과목 같은 느낌이잖아요. 작년에는 3월, 6월, 9월, 11월 모의고사들을 그대로 출제를 했어요. 모의고사를 출제를 한 이유는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 모의고사를 너무 대충 본다. 그리고 좀 몇 년 사이에 수능 국어 최저를 조금 못 맞춰서 입시 실적이 조금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 연장선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조심스럽게 생각할 때 부교재는 1학년 때보다는 양이 좀 줄어들 겁니다. 1학년 때 기억나시죠? 그 부교재로 그 비문학이랑 어휘랑 이런 것들 했었잖아요. 근데 부교재는 조금 줄어들진 않을까. 근데 있기는 하겠죠. 그 다음에 학교 프린트로 논문 자료가 조금 나오게 될 텐데 이 논문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출제에서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잘 주지는 못해요. 왜냐면은 그 실제로 나눠는 주지만 학교에서 자세하게 수업은 해주지 않고 자세하게 수업을 해주지 않은 거를 아주 정밀하게 출제하는 것은 사실 교육과정상 맞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읽어봐라는 식으로 던져주고 실제로는 매우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보기로 보여주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정리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약간은 수능처럼 학습할 필요가 있어요. 수능처럼 학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생소한 지문이나 선지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수능처럼 강의하는 내신 강의? 좀 말이 웃기죠. 수능처럼 강의하는 내신 강의가 오히려 하나고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고 진짜 4기부터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본 경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수능이라는 시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해마다 수능 시험장에 가서 직접 수능을 응시하기도 하고, 제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수능 문항 분석으로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수능에 대해서는 약간은 이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분명히 바뀌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 학교 선생님들이 바뀌는 선생님들도 많지만 안 바뀌고 아주 오랜 기간 계신 선생님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학교 선생님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A 선생님이 선호하는 표현이 있고 B 선생님이 선호하는 표현이 있다 보니까 그 옛날 기출 표현 자체로 학습을 하는 게 꽤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달래꽃에 나와 있는 문제의 선택지 표현이 다른 고전 시가에 나오는 문제 선택지 표현으로 몇 년 있다가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이제 하나고 기출 데이터가 되게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니까 과거부터 사용해 왔던 선택지 표현이라는 게 얼추 수렴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업하는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택지가 나오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런 식의 선택지면 어떨 것 같아요? 라는 질문이 과거에 실제로 하나고 기출로 출제가 되었던 진술을 근거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소한 지문이나 선지에 대응할 수 있게 이런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생각할 수 있게 익숙하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최대한 비틀고 비틀어서 학생들에게 인지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는 형태의 국어 수업을 선택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궁금하신 부분은 문자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아마 수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저희가 가끔 온라인 테스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온라인 테스트 값을 근거로 실제 수업 난도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의 실력을 좀 체크해서 학생들마다 조금 케어하는 지점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료는 받아보시기 편하게 인쇄해서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좀 자신 있게 준비를 해서 이렇게 권해드리는 수업이고, 오랫동안 선배들이 사실 좋은 대학에 갔다라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하잖아요. 어찌 보면은 국어 성적도 중요합니다만 입시의 연장선에서의 국어 성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부분 문학 수업을 들었을 때 내신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실제로 자기가 큰 틀에서 수능 문학을 준비할 때 내신 때 배웠던 방식들이 수능에 그대로 적용이 됐고, 시험 당일날 수능 문학에서 점수를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점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시간을 줄이는 거겠지. 예, 시간을 줄이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사실 굉장히 보람도 있고 좋습니다. 내신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가끔 내신만 하시는 분들의 수업도 듣는 경우들이 있는데,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능의 형태를 조금은 따라서 출제하는 내신이다 보니까 수능과 내신을 모두 열심히 강의하는 선생님의 수업을 선택하는 게 맞고, 그게 저희 수업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